세일럼 마녀 재판은 미국 역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9명의 마녀가 교수형에 처해지고 다른 많은 용의자들이 매사추세츠만 식민지의 세일럼 마을에 투옥된 일련의 조사와 박해를 일컫습니다. 세일럼 마녀 재판은 1300년에서 1330년 사이 유럽에서 시작되어 18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끝이 난 마녀 사냥의 긴 역사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마녀 사냥 처형은 1782년 스위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일럼 재판은 1580년대에서부터 1640년대까지 절정에 달했던 북유럽의 마녀 사냥 열기가 가라앉은 후반부에 일어났습니다. 유럽 마녀 사냥의 약 4분의 3이 서독, 저지대 국가, 프랑스, 북부 이탈리아, 그리고 스위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재판과 처형 건수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달랐지만 일반적으로 총 11만여 명이 마녀로 재판받았고 4만에서 6만여 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냥은 이미 마녀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녀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마녀는 사탄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영혼을 팔아넘긴 추종자로 여겨졌습니다. 마녀는 악마를 이용하여 마법을 부리고 인간에서 동물로 또는 인간에서 다른 인간으로 모습을 바꾸고 동물이 친숙한 영혼처럼 행동하며 밤에는 공중을 날아 비밀회의와 난교를 벌인다고 믿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악마를 숭배하고 해로운 의도로 마법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마녀라는 개념을 실제로 구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녀 색출 과정은 의심이나 소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혐의가 제기되었고 이는 종종 유죄 판결과 처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일럼 마녀 재판은 교회 정치, 가족 내부라 그리고 히스테리에 걸린 아이들의 심리가 얽힌 결과였으며 이 모든 것은 정치적 권위의 부재 속에서 전개되었습니다. 17세기 후반 세일럼은 두 개의 마을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매사추세츠만의 활기 넘치는 상업 항구 마을인 세일럼 타운으로 오늘날의 세일럼으로 발전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곳에서 약 16km 내륙으로 들어간 곳에 약 500명이 거주하는 작고 가난한 농촌 마을인 세일럼 빌리지였습니다. 마을 자체에도 눈에 띄는 사회적 분열이 있었는데 이는 주요 두 가문 간의 경쟁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세일럼 타운의 부유한 상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부유한 포터 가문과 마을의 더 큰 자치권을 추구하며 비교적 덜 부유한 농가의 기수였던 퍼트넌 가문이었습니다. 두 가문 간의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흔했고 소송이 만연하였습니다. 1689년 퍼트넌 가문의 영향으로 바베이도스를 거쳐 보스턴에 온 상인 사무엘 페리스가 마을 회중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주로 공부하던 페리스는 졸업 전에 사업에서 목화자로 진로를 전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세 자녀, 조카딸, 그리고 바베이도스 출신 노예 인디언 남자 존과 여자 티투바를 세일럼 마을로 데려왔습니다. 노예와 그들의 민족적 기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아프리카계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이들이 카리브의 원주민 혈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페리스는 교인들과 교묘하게 계약을 협상했습니다. 임기 초기에 목사관 소유권을 포함한 더 큰 보상을 요구했는데 이는 많은 교인들에게 불만이었습니다. 페리스의 정통 청교도 신학과 설교는 회중을 분열시켰는데 이러한 분열은 그가 회중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성찬식 전에 나가라고 끊임없이 주장했을 때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일럼은 페리스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노예 티투바가 들려준 부두 이야기에 자극을 받은 페리스의 딸 베티, 조카딸 아비게일 윌리엄스, 그리고 친구 앤 퍼트넘 주니어는 점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692년 1월
베티와 아비게일의 점점 더 이상해지는 행동에는 발작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물건을 던지고 몸을 뒤틀고 물고 꼬집는 듯한 감각을 호소했습니다. 현대 과학이 제공하는 관점으로 되돌아보면 일부 학자들은 이 이상한 행동이 천식, 뇌염, 라임병, 간질, 아동학대, 망상성 정신병 또는 경련성 맥각 중독증의 조합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고 추측해왔습니다. 후자는 맥악균에 감염된 호밀빵이나 시리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질병으로 구토, 질식, 발작, 환각, 그리고 무언가가 피부에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이상한 행동이 지역사회의 다른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에게 확산되었고 그 증상이 나타난 시기를 고려하면 이러한 생리적, 심리적 설명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이한 행동에 장황한 기록은 1688년 마법에 걸렸다고 여겨졌던 보스턴의 한 가정의 아이들의 사례와도 유사했습니다. 2월 아이들의 행동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자 지역 의사 윌리엄 그릭스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웃의 제안에 따라 티투바는 소녀들의 병을 일으킨 초자연적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희생자들의 소변으로 만든 마녀 케이크를 구웠습니다. 이 케이크는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케이크를 굽는 행위를 신성모독적인 행위로 여긴 페리스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베티와 아비게일은 페리스에게 가해자를 밝히라는 압력을 받고 티투바가 지역사회의 다른 소외된 두 사람에게서 마법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인 세라굿은 성미가 급한 거지였고 나머지 한 명인 사라 오스본은 계약 노예와의 관계 때문에 멸시를 받는 병상에 누워있는 노부인이었습니다. 3월 1일 세일럼 타운의 두 치안 판사 존 해손과 조너선 코언이 공개 조사를 위해 마을을 찾았습니다. 굿과 오스본은 모두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굿은 오스본을 고발했습니다. 티투바 역시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거듭된 괴롭힘 끝에 결국 치안 판사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악마의 방문을 받고 그와 거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일간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그녀는 사탄의 동물 사형마들과 보스턴에서 온 키가 크고 검은 피부를 가진 남자와의 만남을 묘사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악마의 책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책에는 굿과 오스본의 이름 외에도 그녀가 읽을 수 없는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 치안 판사들은 티투바의 자백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더 많은 마녀가 존재한다는 진술까지 받아들였고 히스테리는 고조되었습니다. 다른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도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앤 퍼트넘 주니어, 그녀의 어머니, 그녀의 사촌 메리 윌콧, 그리고 퍼트넘 부부의 하인 머시 루이스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른 마녀라고 지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더 이상 단순한 소외자나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의 든든한 구성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느 정도 저명한 중년 여성이었던 레베카 너스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피고인 중 다수가 퍼트넘 가문의 일원이었고 퍼트넘 가문의 가족과 인척들이 수십 건의 사건에서 고발자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비난은 베벌리, 몰든, 글로스터, 앤도버, 린, 마블헤드, 찰스타운, 보스턴 등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10월 3일 코튼 매더의 아버지이며 영향력 있는 목사이자 하버드 대학 총장인 잉크루즈 매더는 유령 증거의 사용을 비난하였습니다. 유령 증거란 유령의 형상이 꿈이나 환상에 나타나 해를 끼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증언을 말합니다. 10월 29일 마녀 혐의가 자신의 아내까지 확대되자 핍스 주지사는 다시 한번 개입하여 오히려 터르미너 법원에 재판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고등법원을 설립했고 이 법원은 유령 증거를 인정하지 않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재판은
1월과 2월에 재개되었지만 기소된 56명 중 3명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재판이 끝나갈 무렵인 1693년 5월에는 핍스 주지사가 그들을 포함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사면했습니다. 19명이 교수형에 처해졌고 자일스 코리를 제외한 5명이 구금 중 사망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재판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기관 차원에서 회개 행동을 보였습니다. 1697년 1월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재판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을 기리기 위해 금식과 묵상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달 판사 중 한 명이었던 사무엘 시월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1702년 대법원은 재판이 불법이었다고 선언했습니다. 1706년 앤 퍼트넘 주니어는 고발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33명 중 22명은 1711년 매사추세츠주 정부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약 600파운드를 지급했습니다. 1957년 매사추세츠주는 재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2001년이 되어서야 유죄 판결을 받은 마지막 11명이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일럼 마녀 재판의 남용은 미국 법원 절차의 변화에 기여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 고소인에 대한 반대 신문권, 그리고 유죄가 아닌 무죄 추정의 원칙이 확립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소수 집단에 대한 박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세일럼 재판과 마녀사냥은 20세기와 21세기에도 강력한 상징으로 남았습니다.